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 비염의 치료 및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코가 나빠서 코의 염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비염은 무엇이고 또 축농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비염과 축농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눈 주위 그리고 코 주위에 공기로 찬 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눈 위쪽, 눈 사이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공기로 찬 방들, 그런 스페이스를 부비동,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부비동이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눈 주위에 이렇게 공기로 찬 방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알레르기나 또 흡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 안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염증이 코 안에만 있을 경우 그것을 바로 비염, 코에 있는 염증,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염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자각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 막힘증도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코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코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코에 있는 염증을 방치해서 그 염증이 주위에 있는 그 부비동, 사이너스로 퍼져나간 것을 바로 축농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염증이 우리 코 안에만 있을 때에는 그것을 비염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오래돼서 코 안에 있는 염증이 주변에 있는 방으로, 그러니까 부비동으로 퍼져나갔을 때, 사이너스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을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nusitis, sinus infection이라고 하죠. 네, 지금 화면에서는 이 오른쪽에 정상적인 비갑계의 모습을 보고, 코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왼쪽은 염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코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코 안에 돌기기관,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비갑계, 영어로는 turbin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코를 통해서 갈 때 이 비갑계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공기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공기가 너무 건조할 때는 거기다 가습을 해주는 humidify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비갑계, 영어로 얘기하면 turbinate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정상적인 비갑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이즈가 정상적이라서 그 주위에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알러지나 또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또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비염이 오래됐을 경우, 만성 비염이 됐을 때 이 비갑계가 크게 자라납니다. 비갑계가 이렇게 크게 자라났을 때는 주변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코 막힘증이 생기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 비갑계 비대증으로 인해서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 중에서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알러지과를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알러지 주사를 맞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계속 막히시는 분들, 또 내과적으로 스프레이를 쓰거나 또는 항히스타민제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자주 막히시는 분들, 특히 주무실 때 코가 막히시는 분들,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면 주로 처음 받는 치료가 이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이저나 고주파를 코 안에 쐬어줌으로써 비대해졌던, 커졌던 비갑계를 줄여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치료 방법은 간단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을 때 한 1년 정도는 코로 숨을 쉬는 게 시원해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점점 비갑계가 다시 비대해져서 커져서 코를 막게 되고 코 막힘증이 재발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알러지나 여러 가지 원인을 한꺼번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이거보다 좀 더 연구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미세 흡입 절삭 기술이 바로 그 방법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Microdebrider Surgery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 흡입 절삭기 수술을 했을 경우 그 이름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흡입하는 펑션과 절삭기 펑션을 컴바인함으로써 이렇게 비갑계를 줄여줬을 경우 장점은 영구히 치료 결과가 지속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미세 흡입 절삭기 사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선 사용했을 경우 원하는 만큼 좀 더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출혈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패킹을 하거나 코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스텝이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수술 시간도 단축되면서 오피스에서 수술 받고 그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정도면 등교하거나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미세 흡입 절삭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알러지 치료를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코 막힘 때문에 저녁 때만 주무실 때 코가 점점 막히시는 분들, 또 자다가 코가 막혀서 자꾸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속 고생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마이크로디브리를 사용한 간단한 수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기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시고, 또 직장이나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은 환경을 임프루브함으로써, 미화함으로써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비염 그리고 축농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